내일부터 나오지 마세요. 3년 동안 내 모든 것을 바쳤던 직장에서 들은 말이라고는 믿기지 않는 얼음장처럼 차가운 한마디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38 서지은입니다. 불과 며칠 전까지만 해도 저는 강남의 거대한 빌딩에서 청소부로 일하며 아픈 부모님의 병원비를 감당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만난 한 할아버지에게 저는 인생을 뒤바꿀 전화를 받게 됩니다. 그 전에 잠깐 이 영상이 마음에 드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지금 어디에서 시청하고 계신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도 듣고 싶습니다. 이 모든 일은 한 달 전 그 할아버지를 처음 만났던 날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저는 강남의 40층짜리 파이낸스 빌딩에서 청소부로 일하며 아픈 부모님의 병원비를 감당하고 있었습니다. 계약직이라 불안정했지만 저에게는 다른 사람에게는 없는 작은 재주가 하나 있었죠. 바로 사람의 얼굴과 이름을 한번 보면 절대 잊어버리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매일 복도에서 만나는 회사원들에게 저는 진심으로 안부를 건넸습니다. 김 대리님, 지난번 기획안 통과되신 거 축하드려요. 그렇게 인사를 건네면 사람들은 깜짝 놀라면서도 기분 좋게 웃어주셨죠. 그런 작은 소통이 제게는 유일한 낙이었습니다. 한 달 전 그날도 평소와 다르지 않게 복도를 청소하고 있었습니다. 엘리베이터에서 낡은 작업복을 입은 70대 할아버지 한 분이 내리셨어요. 잔뜩 주눅이 든 채 청소 도구를 들고 두리번거리는 모습이 영락없는 신입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어르신. 오늘부터 새로 오셨나 봐요. 저는 25층 담당 서지은입니다. 할아버지는 잠시 놀란 듯 하다가 낮은 목소리로 대답하셨어요. 강민호입니다. 그분의 소박한 행색과는 어울리지 않는 어딘지 모를 깊은 품격이 느껴지는 목소리였습니다. 저는 그분의 손에 들린 종이를 보며 살갑게 말을 건넸죠. 아, 24층 담당이시네요. 제 바로 아래층이시네. 청소도구 창고랑 휴게실 위치 다 안내해 드릴게요. 모르는 거 있으시면 언제든 저한테 물어보세요. 제 친절에 강민호 어르신은 그저 말없이 고개만 끄덕이셨습니다. 그때는 몰랐죠. 제가 무심코 내민 그 작은 온정이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말입니다. 그리고 그 모든 모습을 복도 저편에서 저를 한심하다는 듯 쳐다보는 또 다른 눈이 있다는 사실도요. 관리실 정직원 최유라 대리의 차가운 눈빛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강민호 어르신을 챙기는 것은 제 일과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점심시간이면 구석에서 찬밥을 물에 말아 드시거나 끼니를 거르기 일수인 어르신의 모습이 꼭 홀로 되신 제 아버지 같아서 마음이 쓰였거든요. 어르신, 이거 계란말이인데 하나 드셔보세요. 제가 아침에 직접 한 거예요. 아닙니다. 선생님 드실 것도 부족할 텐데. 에이, 정이라는 게 다 나눠 먹는 거죠. 어르신이 잘 드셔야 저도 힘이 나서 일하죠. 저는 매일 아침 제 도시락과 함께 어르신이 드실 목까지 넉넉하게 밥과 반찬을 쌌습니다. 어르신은 처음엔 한사코 마다하시더니 이내 제 고집을 꺾지 못하고 함께 도시락을 먹는 사이가 되셨어요. 휴게실 한쪽에서 매일 점심을 함께하며 서로의 소소한 일상을 나누었습니다. 어르신은 말수가 적으셨지만 아픈 부모님에 대한 제 걱정을 묵묵히 들어주셨고 가끔씩 툭 던지는 인생에 대한 조언은 제 마음을 울리곤 했죠. 서 선생님 같은 분의 마음이 이 차가운 빌딩을 지탱하는 진짜 기둥입니다. 그런 칭찬을 들을 때면 쑥스러웠지만 제 노력을 알아주는 사람이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큰 힘이 되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오후였습니다. 25층 복도를 닦고 있을 때 한 외국인 바이어가 곤란한 표정으로 제게 다가왔어요.
영어를 잘 못하는 저는 당황했지만 그분이 손에 쥔 서류에 적힌 회사 이름을 똑똑히 기억해냈습니다. 며칠 전 그 회사 대표님의 사무실 명패를 닦았거든요. 저는 서툰 손짓 발짓과 스마트폰 번역기를 동원해 그분을 28층 사무실 앞까지 친절히 안내해 드렸습니다. 땡큐, 땡큐. 연신 고마워하는 외국인을 보며 뿌듯한 마음이 들었던 것도 잠시 등 뒤에서 얼음장같이 차가운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서지은 씨,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손님 안내는 저희 관리실 업무인 거 몰라요? 관리실의 최유라 대리였습니다. 아, 그게 저분이 너무 곤란해 보이셔서 청소부면 청소나 똑바로 해요. 괜히 나서서 일 만들지 말고. 서지은 씨가 우리 빌딩 이미지 다 망치는 거 알아요? 그녀의 쏘아붙이는 말에 저는 아무 대답도 할 수 없었어요. 그저 고개를 숙이는 것 밖에는요. 그녀의 눈에는 저에 대한 명백한 경멸과 무시가 담겨 있었습니다. 제가 한 행동이 입주사 직원들에게 알려지며 칭찬을 받는 일이 잦아지자 그녀의 질투심은 점점 더 커져만 갔어요. 그리고 그 모든 상황을 제 바로 아래층 24층에서 묵묵히 걸레질을 하던 강민호 어르신이 전부 지켜보고 계셨다는 사실을 그때의 저는 까맣게 몰랐습니다. 최유라 대리의 경고 이후 저는 최대한 그녀의 눈에 띄지 않으려 노력했습니다. 강민호 어르신과의 점심시간도 조금 줄였고 입주사 직원분들께 인사를 건넬 때도 혹시나 그녀가 보고 있지 않을까? 주변을 살피는 것이 버릇이 되었어요. 하지만 제 노력은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그녀의 눈에 저는 이미 선을 넘는 계약직 청소부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으니까요. 그녀는 저를 쫓아낼 기회만 호시탐탐 노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 기회를 스스로 만들어내고야 말았어요. 그날은 중요한 해외 바이어들이 빌딩을 방문하는 날이었습니다. 모든 직원이 평소보다 더 긴장하며 환경 미화에 신경 쓰던 날이었죠. 저는 아침 일찍부터 1층 로비의 대리석 바닥을 몇 번이나 닦고 광을 냈어요. 중요한 손님들이 밟을 첫 공간이니 머리카락 한 올이라도 떨어져 있어서는 안 된다는 생각에서였죠. 완벽하게 청소를 마친 뒤 잠시 휴게실에 물을 마시러 갔습니다. 불과 5분도 되지 않는 시간이었어요. 제가 다시 로비로 돌아왔을 때 저는 제 눈을 의심했습니다. 방금 전까지만 해도 거울처럼 반짝이던 로비 한복판에 누군가 일부러 쏟은 것처럼 보이는 진한 캐러멜. 마키아토 한 잔이 끈적하게 웅덩이를 만들고 있었거든요. 서지은 씨, 지금 이게 다 뭐예요? 곧 VIP들 도착할 시간인데. 로비 바닥을 이따위로 만들어 놓으면 어떡해요. 갑자기 나타난 최유라 대리가 모든 사람이 들으라는 듯 고함을 질렀습니다. 저는 너무 놀라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분명 제가 자리를 비우기 전까지는 깨끗했는데. 죄송합니다. 금방 치우겠습니다. 죄송하면 다예요? 맨날 저 할아버지랑 잡담할 시간에 이런 거나 한 번 더 확인할 생각은 안 하고 이러니 계약직은 안 된다는 소리가 나오는 거라고요. 그녀는 제게 인격적인 모욕을 퍼부으며 강민호 어르신까지 비하했습니다. 로비에 있던 모든 사람의 시선이 제게로 쏠렸어요. 얼굴이 불타는 것처럼 화끈거렸고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아무 변명도 하지 않고 묵묵히 무릎을 꿇고 걸레로 바닥을 닦기 시작했어요.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그것뿐이었습니다. 끈적한 커피를 닦아내는 제 손등 위로 뜨거운 눈물이 뚝뚝 떨어졌어요. 그리고 그 순간 로비의 거대한 기둥 뒤에서 이 모든 광경을 처음부터 끝까지 지켜보는 한 쌍의 눈이 있었습니다. 제게는 그저 외로운 동료일 뿐인 강민호 어르신. 그분의 온화했던 눈빛은 온데간데였고 차갑고 날카로운 분노로
이글거리는 진짜 눈빛을 그때의 저는 미처 알지 못했습니다. 로비에서의 굴욕적인 사건 이후 저는 유령처럼 제 흔적을 지우며 일했습니다. 최유라 대리와 마주치는 것이 두려워 휴게실에도 가지 못하고 점심은 비상계단에 쪼그려 앉아 빵으로 때우기 일쑤였어요. 강민호 어르신과 마주칠 때면 저 때문에 또다시 어르신이 곤란해지실까봐 죄인처럼 고개를 숙이고 지나쳤습니다. 어르신은 그런 제게 아무것도 묻지 않으시고 그저 멀리서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저를 지켜만 보셨어요. 저는 그저 이 모든 소란이 잠잠해지기만을, 제가 더 열심히 일하면 언젠가 저의 진심을 알아줄 날이 오기만을 바랄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최유라의 아기는 제 생각보다 훨씬 더 집요하고 잔인했어요. 공개적인 망신을 주는 것만으로는 분이 풀리지 않았던 그녀는 저를 이 빌딩에서 완전히 쫓아낼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오후 최유라는 평소 자신이 무시하던 동료 김주임을 회유하기 시작했어요. 김추임, 이것 좀 봐. 내가 서지은 씨에 대한 공식적인 문제 제기 서류를 좀 만들어 봤어. 그녀가 내민 서류에는 저의 모든 선의가 악의로 둔갑하여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제가 길을 잃은 외국인 바이어를 안내했던 행동은 보안 절차를 무시하고 외부인과 사적으로 접촉하여 회사 기밀 유출의 위험을 초래한 행위로 둔갑해 있었어요. 입주사 직원들의 이름을 기억하고 안부를 물었던 것은 개인 정보를 무단으로 수집하고 과도한 친밀감으로 직원들에게 불편을 준 행위로 왜곡되었습니다. 그리고 로비의 커피 사건은 중요한 외부 손님 방문을 앞두고 직무를 유기하여 회사의 품위에 심각한 손상을 입힌 사례로 포장되어 있었어요. 이건 너무 심한 거 아니에요? 사실과 다른 내용도 많은데. 김주임이 망설이자 최유라의 표정이 차갑게 변했습니다. 뭐가 사실과 달라? 우리가 본 그대로잖아. 그리고 계약직 하나 때문에 우리 정직원들까지 피곤해져야겠어? 김주임, 당신도 저 여자 때문에 입주사 대표한테 비교당한 적 있잖아. 여기서 당신 이름만 같이 올려주면 내가 이번 인사고과 때 힘 좀 써줄게. 최유라는 회유와 협박을 동원해 김주임을 압박했어요. 결국 자신의 안위가 더 중요했던 김주임은 떨리는 손으로 거짓 진술서에 자신의 이름을 적어 넣었습니다. 동료 직원의 서명까지 받아낸 최유라는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으며 그 서류를 들고 건물관리 총괄팀장의 사무실로 향했어요. 그 시각 저는 아무것도 모른 채 언젠가 저의 성실함을 모두가 알아줄 것이라는 어리석은 믿음 하나로 허리를 숙여 바닥을 닦고 있었습니다. 저의 운명을 결정지을 그 잔인한 거짓말들이 차가운 활자가 되어 제 목을 향해 서서히 다가오고 있다는 사실은 꿈에도 모른 채 말이에요. 거짓 진술서가 제출되었다는 사실을 꿈에도 모른 채 저는 그저 제 성실함만이 저를 증명할 유일한 길이라 믿었습니다. 최유라 대리의 눈을 피해 홀로 비상계단에서 빵으로 점심을 때우면서도 저는 언젠가 모든 것이 제자리로 돌아갈 것이라 굳게 믿었어요. 하지만 그 어리석은 믿음이 박살나는 데는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화요일 오후였어요. 25층 화장실 청소를 막 끝내고 나왔을 때 관리실의 김주임이 저를 찾아왔습니다. 그는 제 눈을 똑바로 쳐다보지 못한 채 바닥만 보며 말했어요. 서지은 씨, 총괄팀장님께서 잠깐 보자고 하십니다. 관리실로 와주세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올 것이 왔구나. 심장이 발밑으로 쿵 떨어지는 기분이었습니다. 관리실 안쪽 팀장실 문을 열고 들어서자 차가운 공기가 저를 덮쳤어요. 총괄팀장은 아무 표정 없는 얼굴로 제게 앉으라고 손짓하더니 책상 위의 서류를 제 앞으로 밀었습니다. 최유라 대리와 김주임의 이름으로 서명된 진술서였어요.
이게 다 무슨 내용인지 알겠습니까? 서지은 씨. 팀장님, 이건 사실이 아닙니다. 저는 그냥 도움이 필요한 분들을 제 목소리가 염소처럼 떨려 나왔어요. 저는 억울함에 지난 며칠간 있었던 일들을 더듬더듬 설명하려 애썼습니다. 하지만 팀장은 제 말을 들으려는 의지가 없어 보였어요. 보안 절차 위반, 개인정보 무단 수집, 근무 태만, 2명의 정직원이 서명한 공식 보고서입니다. 회사 입장에서는 이런 문제를 그냥 넘어갈 수가 없어요. 하지만 이건 전부 오해입니다. 저는 정말 그런 의도가 아니었습니다. 본인 의도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결과적으로 입주사와 다른 직원들에게 불편을 줬다는 게 중요하죠. 이미 결정된 사항이니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팀장은 서랍에서 또 다른 서류 한 장을 꺼냈어요. 계약 해지 통보서라는 글자가 제 눈을 찔렀습니다. 내일부터 나오지 않으셔도 됩니다. 온몸에 피가 빠져나가는 기분이었어요.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아픈 부모님의 얼굴이 떠오르자 저도 모르게 무릎을 꿇고 말았어요. 팀장님, 제발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세요. 제가 여기서 잘리면 저희 부모님은 제가 앞으로 정말 조심하겠습니다. 뭐든지 시키는 대로 다 하겠습니다. 하지만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며 제게서 시선을 피했어요. 이미 끝난 이야기입니다. 그 한마디를 남기고 회의가 있다며 방을 나가버렸습니다. 그렇게 저는 3년간 일했던 직장에서 쫓겨났어요. 사물함에서 짐을 챙겨 나오는데 복도 저편에서 최유라 대리가 동료와 웃고 있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녀는 저와 눈이 마주치자 승리감에 가득 찬 비웃음을 날렸어요. 터져나오는 울음을 참으며 건물 밖으로 나왔을 때 화단 옆에서 묵묵히 낙엽을 쓸고 있던 강민호 어르신과 마주쳤습니다. 제 얼굴을 본 어르신이 빗자루를 내려놓고 다가왔어요. 선생님, 무슨 일입니까? 어르신의 걱정 어린 목소리를 듣는 순간 참았던 눈물이 폭포수처럼 쏟아졌어요. 어르신, 저 잘렸어요. 저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하고 자리를 떠났습니다. 제가 흐느끼며 멀어지는 동안 강민호 어르신은 그 자리에 못 박힌 듯 서서 제 뒷모습을 바라보고 계셨어요. 온화한 얼굴은 간대없고 지독한 분노와 결심으로 얼어붙은 진짜 얼굴이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뜬 눈으로 밤을 새웠어요.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하나, 당장 다음 달 부모님 병원비는 어떻게 감당해야 하나 눈앞이 캄캄했습니다. 3년간의 성실함이 단 한 장의 거짓말에 무너져 내렸다는 억울함에 심장이 시커멓게 타들어 가는 것 같았어요. 제가 그렇게 절망의 늪에서 허우적거리고 있던 바로 다음 날 아침, 강남 파이낸스 빌딩에서는 제 인생을 그리고 그곳의 모든 사람들의 운명을 뒤바꿀 거대한 폭풍이 몰아치고 있었습니다. 그날 아침 최유라 대리는 승리감에 도취된 채 평소보다 더 화려한 옷차림으로 출근했어요. 눈에 가시 같던 서지은을 제 손으로 직접 처리했다는 생각에 발걸음마저 가벼웠죠. 그녀는 로비에서 동료들과 커피를 마시며 은근슬쩍 자신의 공을 과시하고 있었습니다. 거봐, 내가 뭐라고 했어. 그런 사람은 일찌감치 잘라내야 빌딩 전체 물이 맑아지는 거야. 바로 그때였어요. 빌딩 앞 도로에 번쩍이는 검은색 고급 세단 여러 대가 줄지어 멈춰 섰습니다. 평소에는 볼 수 없던 광경에 로비에 있던 모든 직원들의 시선이 쏠렸어요. 정장을 차려입은 수행원들이 일사불란하게 내리더니 가장 앞쪽 차의 뒷문을 정중하게 열었습니다. 차에서 내린 사람은 바로 강민호 어르신이었어요. 하지만 어제까지의 초라한 행색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흐트러짐 하나 없는 완벽한 정장 차림의 세월의 깊이가
느껴지는 위험 있는 얼굴. 그분은 더 이상 힘없는 늙은 청소부가 아니었어요. 수십 명의 임원을 거느린 거대 그룹의 총수 그 자체였습니다. 로비 전체가 순간 정적에 휩싸였어요. 그 정적을 깬 것은 사색이 되어 달려나온 건물 총괄팀장이었습니다. 회장님, 어인일로 예고도 없이. 총괄팀장이 90도로 허리를 숙이며 외치는 회장님이라는 단어에 로비의 모든 공기가 얼어붙었어요. 직원들은 자신의 눈과 귀를 의심했습니다. 특히 최유라 대리는 방금 전까지 마시던 커피를 바닥에 떨어뜨릴 뻔했어요. 그녀의 얼굴에서 의기양양했던 미소가 사라지고 믿을 수 없다는 경악과 공포가 그 자리를 대신했습니다. 강민호 회장님은 떨고 있는 팀장에게는 눈길 한 번 주지 않으셨어요. 그분은 얼음처럼 차가운 눈으로 로비에 서 있는 직원들을 천천히 훑어보셨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기둥 뒤에 숨으려던 최유라 대리에게 그분의 시선이 꽂혔어요. 총괄팀장 그리고 관리실의 최유라 대리. 지금 당장 40층 회의실로 올라오시죠. 그분의 목소리는 더 이상 어눌한 노인의 목소리가 아니었어요. 수십 년간 거대 기업을 이끌어온 총수의 거역할 수 없는 무게감이 실린 명령이었습니다. 어제 있었던 일에 대해 아주 길고 자세하게 할 이야기가 있을 것 같으니 강민호 회장님은 그 말을 남기고 수행원들과 함께 VIP 엘리베이터로 향하셨어요. 공포에 질린 최유라와 총괄팀장은 마치 사형장에 끌려가는 죄수처럼 창백한 얼굴로 그분의 뒤를 따라야 했습니다. 제가 해고 통보를 받고 집으로 돌아와 절망에 빠져 있던 바로 그 시각, 빌딩 40층 회의실에서는 제가 상상조차 하지 못했던 차가운 심판이 진행되고 있었어요. 강민호 회장님은 한참 동안 창밖을 바라보며 침묵을 지키셨습니다. 그 침묵의 무게에 최유라와 팀장은 숨조차 제대로 쉬지 못하고 식은 땀만 흘리고 있었죠. 마침내 강 회장님이 입을 여셨어요. 최유라 대리. 이 진술서 본인이 직접 작성한 것이 맞습니까? 네, 회장님. 다른 직원들의 의견을 종합해서. 최유라는 마지막까지 거짓말로 상황을 모면하려 했어요. 하지만 강 회장님은 더 이상 그녀의 말을 듣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수행 비서에게 눈짓하셨고 비서는 회의실의 거대한 스크린에 영상 하나를 띄웠어요. 로비 CCTV 영상이었습니다. 영상 속에서는 최유라 대리가 주변을 살핀 뒤 들고 있던 커피를 바닥에 교묘하게 쏟아붓는 장면이 선명하게 재생되었어요. 이게 최 대리가 말하는 다른 직원들의 의견이라는 겁니까? 최유라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어요. 하지만 그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다음 영상에는 그녀가 관리실에서 김주임의 어깨를 치며 무언가 협박하듯 말하고 김주임이 마지못해 진술서에 서명하는 장면까지 고스란히 담겨 있었어요. 모든 증거 앞에서 최유라는 결국 무너져 내렸습니다. 회장님, 그게 아니라 처지은 청소부가 평소에 너무 나서서 빌딩의 위계 질서를 바로잡으려고 했던 것뿐입니다. 그녀의 비겁한 변명에 강 회장님의 목소리는 강철처럼 차가워졌어요. 위계질서? 당신이 말하는 위계질서라는 게 성실하고 선량한 직원을 거짓으로 모함해서 밥줄을 끊어버리는 겁니까? 당신이 이 빌딩의 이미지를 망쳤다는 생각은 안 해봤나? 강 회장님은 자리에서 일어나 책상 위에 놓인 서류들을 하나씩 최유라의 앞으로 던지셨어요. 최유라 대리, 김주임. 당신들은 오늘부로 해고입니다. 우리 K-로직스 그룹의 어떤 계열사에도 다시는 발을 들릴 수 없을 겁니다. 또한 허위 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과 업무 방해 혐의로 정식으로 법적 책임을 묻겠습니다. 총괄팀장은 이 모든 사태를 제대로 관리하지 못한 책임을 물어
오늘부로 보직 해임합니다. 그분의 단호한 선언에 회의실 안의 모든 것이 끝났어요. 제가 집에서 이력서를 고쳤으며 눈물을 삼키고 있을 때 저를 나락으로 밀어 넣었던 그들은 더 깊은 나락으로 떨어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날 저녁이었어요.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받을까 말까 망설이다 저는 힘없이 통화 버튼을 눌렀어요. 여보세요? 서지은 선생님, 저입니다. 강민호입니다. 너무나도 익숙한 하지만 그날의 회의실을 상상하니 너무나도 낯선 어르신의 목소리였어요. 저는 너무 놀라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우선 제 신분을 속인 점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그리고 서 선생님이 겪었을 억울함과 고통에 대해서도 제가 미리 막아드리지 못해 정말 죄송합니다. 그분의 진심 어린 사과에 저는 저도 모르게 눈물을 쏟아내고 말았어요. 전화기 너머로 그분이 모든 것을 바로잡았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어진 그분의 마지막 말에 저는 제 귀를 의심해야 했어요. 서 선생님의 그 따뜻한 진심이야말로 돈으로는 절대 살 수 없는 우리 빌딩의 가장 소중한 자산입니다. 혹시 괜찮으시다면 저와 함께 이 빌딩을 더 좋은 곳으로 만들어 주시지 않겠습니까? 강민호 회장님의 전화를 받은 뒤 며칠의 시간이 꿈처럼 흘렀어요. 그리고 마침내 오늘 저는 다시 그 빌딩으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냄새나는 지하의 직원 통로가 아닌 눈부신 대리석이 깔린 1층 정문으로 들어섰어요. 제 손에는 더 이상 낡은 걸레가 아닌 입주사 상생 협력팀 팀장 서지은이라고 적힌 새로운 명패가 들려 있었습니다. 로비에서 저를 알아본 몇몇 직원들이 저를 향해 깍듯이 허리를 숙여 인사했어요. 불과 일주일 전 저를 투명인간 취급하거나 경멸의 눈빛으로 쳐다보던 바로 그들이었습니다. 제가 배정받은 곳은 35층, 서울의 전경이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번듯한 사무실이었어요. 강 회장님은 제게 단 한 가지만을 부탁하셨습니다. 서 팀장, 당신이 지난 3년간 그랬던 것처럼 이 빌딩의 모든 사람들을 진심으로 대해주시오. 당신의 그 마음이 우리 그룹이 나아가야 할 길입니다. 그날부터 저는 제 새로운 일을 시작했어요. 제 첫 업무는 제가 그토록 서러웠던 비상계단 대신 모든 계약직 직원분들이 편히 쉴 수 있는 제대로 된 휴게 공간을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빌딩의 모든 청소 노동자분들과 경비원분들을 일일이 찾아다니며 그들의 얼굴과 이름을 외우고 그들의 고충을 들었어요. 그 내용을 바탕으로 휴게실 개선안과 복지 프로그램을 만들어 회장님께 보고했습니다. 저의 진심은 통했어요. 빌딩의 분위기는 눈에 띄게 밝아졌습니다. 입주사 직원들은 저를 찾아와 사소한 불편함까지 스스럼 없이 이야기했고, 저는 제 특별한 기억력을 10분 발휘해 그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었어요. 32층 김 부장님, 따님이 지난번에 감기 걸리셨다는데 이제 괜찮으신가요? 15층 박 대리님, 어제 야근하시던데 프로젝트는 잘 끝나셨어요? 저의 진심 어린 안부. 한마디에 차갑기만 하던 빌딩 안에는 서서히 온기가 돌기 시작했습니다. 석 달이 지난 어느 금요일 오후였어요. 저는 회장실에서 강민호 회장님과 함께 차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이제는 어르신이라는 호칭이 더 편안한 제 인생의 가장 큰 은인이셨죠. 어르신, 정말 감사합니다. 저 같은 사람에게 이런 기회를 주셔서. 제 말에 어르신은 온화한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저으셨어요. 고마워해야 할 사람은 나요, 서 팀장. 내가 가진 700억 원보다 나는 서 팀장의 그 진심 하나를 얻은 것이 내 평생 가장 값진 투자였다고 생각하오. 창밖으로 붉게 물드는 서울의 하늘을 바라보았어요.
불과 석 달 전, 저 불빛 아래 가장 어두운 반지하 방에서 절망에 빠져 울고 있던 제가 이제는 가장 높은 곳에서 새로운 희망을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저의 경험을 통해 비로소 깨달았어요. 진심으로 사람을 대하면 세상은 언젠가 반드시 그 마음에 응답해 준다는 것을, 그리고 아주 작은 관심과 온기야말로 이 차가운 세상을 바꿀 수 있는 가장 위대한 힘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여러분도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신가요? 누군가에게 진심을 다했는데 그 마음이 제대로 전해지지 않아 서러우셨나요? 하지만 기억해 주세요. 진짜 진심은 절대 헛되지 않습니다. 언젠가 반드시 생각지도 못한 곳에서 더 큰 사랑으로 돌아온다는 것을요. 제 이야기가 위로가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소중한 이야기도 댓글로 들려주세요. 혼자가 아니라는 것, 서로의 마음을 나누는 것만으로도 세상은 조금씩 따뜻해질 수 있으니까요.